일토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3백 세 번째는 백을 써라. 네. 뭐 이렇게 일단 다른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제 정어리 TV를 많이 시청을 하시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내란 수계일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자여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빨리 김건희가 수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신도 남편처럼 구속이 돼야 이러한 증거인멸과 증인인멸의 시도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언제쯤 부를 것 같아요, 김건희? 일단 어느 정도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그 핵심 인물 빼고는 맞춰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뭐 도망가게 했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실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내란죄로 인해서 가장 사형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하나 더 해봐야 무기징역 더하기 무기징역은 똑같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도 아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이 막 도망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기훈이라는 자는 삼부토건의 부회장인데 임세현 소장님, 네. 이자가 지금 실세였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삼부토건, 이자가 삼부토건뿐만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업체죠. 연결고리가 있는 웰바이오텍의 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예.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2023년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폴란드 그쪽에 가서 이걸 참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삼부토건이랑 똑같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다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가 지금 밀항을 일단 시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검 측에서는 해경에다가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밀항 관련해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요청을 해서 아마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식을 통해서 이자의 밀항을 막고 신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밀항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하다면 특검 수사에 본인이 가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밀항을 했다는 것은 내가 크게 잘못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닌가, 도망을 하라고 사주한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도망만 간 것인가, 행불되는 건 아닌가가 또 걱정이 됩니다. 행불. 네. 하여튼 뭐 일도라고 하죠. 먼저 도망가고 보자. 근데 지명 수배를 일단 특검이 내렸어요. 이기훈에 대해서. 그 수배 전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수배 전단 오랜만에 봅니다. 지명수배 대체로 보면 뭐 옛날 터미널 그런 입구에 수배자 명단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고속 제트보트나 선박 대여를 문의하는 등 거동이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112 또는 해경청 외삭과로 신고해달라 이렇게 지금 붙였는데, 일단 들어온 첩보를 보면 이런 거를 타고 밀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성치훈 의장님. 예. 고속 제트보트, 선박은 그렇다 치고 제트보트 타고 다른 나라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가요? 뭐 중간에 다른 걸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겠죠. 저기서 다른 배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와서 그 아마 밀항의 방법은 뭐 아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단지에 봤지만 17일 날 영장 실질 심사 때 갑자기 불출석했고 그때 나갔던 삼부토건의 회장과 전 대표는 다 거기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속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근데 왜 도망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까 임세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웰바이오텍과 이런 주가 조작에 들어간 돈들도 이 사람이 지금 마련했다. 웰바이오텍으로부터 지금 배임 혐의로 또 고소고발도 당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 400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내서 그 돈이 아마도 주가 조작에 쓰였을 것이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역시나 이 사람을 그러면은 누가 명령해서 누가 전달해서 갑자기 이렇게 갔을 것인가. 이 사람의 혐의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명수배대 상태로 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아예 밀항까지 시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누군가랑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역시나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예성도 탄핵되자마자 출국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결정적 인물로 되니까 어떻게든 밀항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최종 목표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기훈이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한다면 집사게이트 핵심 증인은 김혜성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는 또 베트남에 있다가 태국 방콕으로 몸을 피했다는 거죠. 홍건일 변호사님. 네. 일단 튀어라. 이게 1조라고 그러죠? 네. 1도 2부 3 뭐죠? 1도 1도 2부 3망인가? 3망. 뭐 아, 3백. 이렇게. 예. 1도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3백. 세 번째는 백 백을 써라. 써라. 예. 뭐 이렇게 1도 2부 3백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훈은 첩보가 들어온 게 밀항 시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아직 소위 다분해 보이고, 그리고 뭐 제트보트나 뭐 그런 걸로 밀항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배를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이제 멀어봤자 사실 동남아시아 부근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꼭 잡혀가지고 일단 뭐 진술을 해야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으로 도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사실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현지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송환되는 절차에 의해서 진술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뭐 특검 마음대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제 정어리 TV를 많이 시청을 하시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사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 수사의 탄력을 받아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개 수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복강아지님 죄인을 시인하는 도망. 그렇죠. 도망갔다. 왜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합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 이건 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잡히면은 뭐 이건 바로 구속이죠. 근데 일단은 뭐 도망가고 보자라고 하는데 김혜성도 그렇고 이기훈도 그렇고 이 뒤에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나저나 김건희를 언제 부르려고 이렇게 주변을 계속 하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 문건일 변호사님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언제쯤 부를 것 같아요, 김건희? 일단 어느 정도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그 핵심 인물 빼고는 맞춰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뭐 도망가게 했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술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임세은 소장님, 네. 김건희 이번 주에는 좀 불러야 국민들이 그래 뭐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 핵심 관계자죠. 어떻게 보면은 내란 수계일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자여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김건희 씨는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를 하든 만나든 무슨 짓을 해서 어떠한 모략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증인을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김건희가 수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신도 남편처럼 구속이 돼야 이러한 증거 인멸과 증인 인멸의 시도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주요 피의자라고 하는 김예성 씨나 이기훈 씨, 이 다 관련된 게 다 김건희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떠한 압력과 지시나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니면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지시였을 거라고 봐요. 특검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단 몸을 피해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식의 회유나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아니었으면 그 대놓고 도망을 가는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간 크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건희가 빨리 구속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김건희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기소하거나 구속 칠 건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상컨대는 7월 말 8월 초쯤에는 한 번쯤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더디게 부르는 거는 어차피 불러서 와서 묵비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할 거거든요. 그런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뭔가 핵심적인 키 증거, 완벽한 키 증거를 갖고 핵심 증거를 갖고 그걸 질의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 네. 김건희인 거죠. 그렇죠. 수계의 수계. 수수계. 네. 예. 김비엠님, 범죄도시 마지막 편은 윤건희일 수도. 그런, 예. 배 사장님, 도망을 왜 갑니까? 죄를 지었으니 가는 겁니다. 이 배 사장님, 베르사 이후에 장마님이 배 사장으로 아이디 바꾸신 거죠? 예. 베르사 이후 장마 좋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면 장마를 쓰시니까 비가 많이 와서 바꾸셨는지. 진형식님, 시간 타임상 백앵커님 좋아요 유도 시간입니다. 혼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서 꼭 눌러주세요. 혼내기는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긴 하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진걸 소장님이 또 임세은 소장님 나오셨다고 33700 보내주셨습니다. 백운기, 성치훈, 문건일, 임세은 네 분과 모든 정어리원 화팅 아자입니다. 정어리 TV 어서 100만 가자. 임세은 식당 TV 10만 가자. 임세은 소장님 추종자 모임. 이희성, 오동현, 고북원, 최장한, 문종태, 이승훈, 오동현 TV, 안진걸 TV 올림.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네요. 저희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슈퍼챗을 쏘기 위해서 회비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란 중님. 안진걸 소장님 꼬리 잡고 화이팅 하셨고 최송아 님도 꼬리 잡고 화이팅 이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건희 빨리 일단 소환해서 진술 받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야 특검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할 텐데 아무튼 민주기 특검 상당히 신중해요. 그런데 그 신중한 거 신중하다는 평가 나올 때가 좋은 겁니다. 예, 너무 질질 끌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외환죄도 지금 계속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네. 김용대는 일단 외환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드론을 보낸 게 과연 윤석열 지시였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분이 17일에 특검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진술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진술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적법하게 절차에 따르지 않고 원래 적법하게 절차를 따르려면 뭐 국방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렇게 거치고 나서 사실 그 드론을 띄우는 작업이 진행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생략되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체포가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법에 보면 뭐 외환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외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과 통모하는 경우에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수준이고 일반 이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이제 계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드론 사령관으로 하여금 적국에 이제 드론 비행을 보내서 뭔가 전시 사태를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외환죄에 해당 거의 입증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김용대 사령관 이자는 진작에 옷을 벗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정신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란 특검에 나와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는 곧 가려지겠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합참의 지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합참에 혹시 누구의 지위를 받으신 건지? 그것도 오늘 좀 들어가서 특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뭐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도 좀 있는 건지. 장관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장관이셨으니까요. 저는 시절 때부터 연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던데. 그것도 제가 특검에서 성실히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작전본부장께는 좀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 건가요? 군인이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건데요.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도에 이태원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뭐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야 대대장들은 뭐 사령관님의 지시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좀 그거야 뭐 당연히 제 지휘권에 있으니까요. 대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시는 게 사령관으로서 좀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왜 이례적이죠? 직접 지시하신 거는 맞나요? 이례적이지 않, 제 지휘권에 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죠. 그럼 무인기 작전 수립 자체는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특검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너무 군사작전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것은 맞다. 그런데 윤석열이한테 지시받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거죠. 근데 뭐 보통의 흐름이 저랬어요. 항상 밑에 사람들이 자백하고 뭔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항상 부인하죠.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이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도 공범이나 중요임무 종사자 이런 쪽으로 같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늘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다가 근데 결국 뭔가 밑에 사람들의 자백이나 아니면 증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검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 자백으로 흐르게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을 구속해야 된다고 가장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게 윤석열이 밖에 있을 때, 밖에 풀려나 있을 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이 군인 쪽이에요. 군대 쪽.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뭔가 임명했던 사람들, 승진시켜줬던 군인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뭔가 전방위적으로 군대에 대한 뭔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들어온 사람과는 글쎄요, 뭐 특검에서도 밝혀줘야겠지만 뭔가 여전히 그 윤석열 사단 그 군 안에 있는 그 조직에 그 포함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글쎄요, 저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나는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한다고 한들 지금 아까 그 외환죄 관련해서 외환 유치죄에서 지금 일반 이적죄로 좀 넘어갔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왜 외환 유치죄가 더 형벌이 큰데 왜 일반 이적죄로 가느냐라고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내란죄로 인해서 가장 사형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하나 더 해봐야 무기징역 더하기 무기징역은 똑같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로 인한 그 유죄 확정을 받아내는 게 전 유효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까 사실 외환 유치죄와 관련돼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통모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가서 저는 유죄를 받아내는 것도 그 특검의 전략도 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왜 형벌이 낮아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외환 다 합쳐도 결국은 무기징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지금 저 김용대나 이제 이미 버린 몸, IBM이라고 하죠.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저렇게 마구잡이로 뭐 위법, 초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요. 저 작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확인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청구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뭔가 증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 김용대 씨의 유서까지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요. 그럴수록 구속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안전 위해서도 이제 구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유도 있고, 전 저기서 또 황당했던 게 아까 그 기자들과 만나면서 들어갔을 때 너무 군사적인 것 관련해서 질문을 자제하라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군사적인 걸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 그 질문 말고 다른 거 뭐 신변 잡기 물어봅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자들한테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자제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화가 났던 게 저렇게 정복을 입고 나와서 참군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나 그거 문건영 네.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렇게 조사 받으러 나올 때 완전히 정복을 이렇게 입고 나옵니까 대체로? 뭐 근무복을 입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사실 저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복을 입고 나오긴 하십니다. 근데 다른 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전투복 입고 나오던데 네. 여기는 뭐 무슨 훈장 받으러 나온 사람 같이 딱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정복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 뭔가 본인의 뭐 무결함을 주장하고 싶다라든지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복을 많이 입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김용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장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상황이 영장까지 발부될 상황이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증언들이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긴 하지만 본인이 먼저 지휘관의 입지에 있으면 사실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복장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치권으로 잠깐 넘어가겠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2초 보류 지시하기 직전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어요. 네. 그러면 지금 800에 7070이 누구 거냐?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번호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혹시 문건일 변호사님 그동안에 이 사건 이렇게 다뤄보면서 7070이 누구 번호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뭐 윤의 번호가 아닐까라고 윤석열? 네,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뭐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체적인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 윤석열일 맞죠. 것이다. 네. 우리는 근데 김건희 번호일 거라고 또 의심을 했잖아요.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서 2층, 5층 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가 뭐 5층이다, 2층이다 말이 많지만 사실 그렇게 부지런히 전화를 연락 돌리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연락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네. 김건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네. 네가 전화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로는 하니까. 네, 아니 남편 전화기도 다 본인이 갖고 가서 문자 보내고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와이프가 내 전화기까지 다 가서 문자 보내고 있더라. 김건희는 그런 애라고 바빠가지고 네, 밤에 잠도 안 자고 연락 돌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김건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일단 지금 통화한 내용을 통화한 걸 시인했으니까 윤석열이다.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잠깐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 모십니다.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런 내용 좀 들어볼 테니까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 민주당 당대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달아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충청권에서 62.77, 37.23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가 고향이죠? 금산인가? 금산 맞습니다. 네, 충남 금산. 고향덕을 좀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영남에서도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충청, 영남 다 62대 37로 나왔네요. 아직 이제 초반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때요, 성치훈 의장님? 예. 이 정도면 약간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보다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요.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 15%에서는 박찬대가 좀 앞설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박빙일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당내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건당에서 이 정도 격차일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죠. 조금 더 차이가 나도 한 10에서 15% 뭐 이 정도 나지 않겠나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난 거는 아무래도 저는 박찬대 후보가 좀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 선언을 한 것도 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부분 그리고 다선 훨씬 더 많은 의성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당원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 보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경선 또 너무 흥미 쪽으로 가면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뒷심을 좀 발휘해서 좀 더 재밌는 경선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세은 소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인지도 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정치를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지도 면에서도 크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대표 1기 시절부터 함께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것도 전 주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충청과 이제 영남인데 사실 이쪽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호남이 당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아마 흥미로운 또 그 당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최고위원 선거도 보궐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한 분밖에 없지만요. 황명선 후보님 계시지만 여기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 또 박찬대 후보 뭐 서로 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만 호소하는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게 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박찬대 후보는 싸우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결이 다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싸움을 잘할 그런 후보한테 힘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싸워야 할 때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일단 정청래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사람들과 웃으면서 먼저 협치 운운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란 수괴의 피의자 윤석열은 철저하게 단죄 처벌해야 되고 찜마 반대나 그리고 막무가내 발목 잡기 그 부분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지금 저런 부분들이 그래도 정권을 잡았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청래 후보한테 더 유리하게 그래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김문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쪽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정청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지지가 쏠리지 않겠나 싶어요. 어제 김문수 뭐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열린 관계 얘기한 게 전환길 얘기거든요. 임세은 소장님. 네. 전환길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전환길이는 김문수 안 나왔으면 지가 대표 출마하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당을 다시 그 윤석열 당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쪽 당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런 짓을 하니 저 당하고 무슨 협치가 되냐 싸워야 되지. 이런 정청래 후보 목소리가 더 울림이 큰 거 아닙니까? 아직 이제 내란이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 탄핵 통과가 된 게 민주당과 그 당시에 있었던 야당의 힘으로만은 또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 국민의힘에서 한 10대뿐이 여기서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10명이 찬성 안 됐으면 지금 또 대통령은 윤석열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어쨌든 두 분이 또 치열하게 잘 싸우셔야죠. 여러 가지로. 문건일 변호사님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저도 뭐 당원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민주당 당원이세요? 네. 네. 누구 지지합니까? 일단은 뭐, 네. 뭐 누구 지지하는지는 뭐 노코멘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참 재밌습니다. 예. 참 재밌는 게 뭔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박찬대 의원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단호한 모습으로 뭔가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뭐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고민은 계속 해봐야죠. 고민은 계속 해보고 뭐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란 종식이 아직은 안 됐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 극우화 정당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이제 의원이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었고 박찬대 후보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하는 짓이 저러니까 더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